동네 모임 다녀온 아내가 무너진 밤, 남편이 선택한 한 통의 전화가 사람을 바꿨다. 여러분은 혹시 거울 속에 내가 낯선 타인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또 엄마로 살다가 문득 돌아본 등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정혜가 마주한 밤이 딱 그랬습니다. 경기도 해운시의 한 한정식집 앞, 정혜는 식당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가죽 가방에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안에서는 해온 부인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따라 그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정혜의 살결을 찔렀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선 정혜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미 화제는 친구 명숙의 아들이 새로 샀다는 강남의 아파트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명숙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툭 올리며 정혜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혜야, 너 그 가방 아직도 들고 다녀? 그거 내가 10년 전인가 본 것 같은데 역시 넌 검소해서 탈이야. 정혜는 말없이 보리차만 들이켰습니다. 검소해서가 아니라 자식들 뒷바라지에 자신을 위한 가방 하나. 살 여유가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돌아가며 자식 자랑, 남편의 승진 이야기를 훈장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정혜는 그 화려한 말들의 잔치 속에서 섬 하나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운시의 밤바람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정혜는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두운 거실 한복판에서 정혜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구두를 벗지도 못한 채 신발장 앞에 주저앉은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성철은 거실로 나오지도 않은 채 묻습니다. 이제 오냐? 밥은 먹었고? 그 무심한 목소리가 정혜의 마음속 마지막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정혜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화장이 눈물에 씻겨 내려가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누구 엄마로 살며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 강정혜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프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TV의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정혜의 무너진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울 뿐이었죠. 성철은 안방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TV 채널을 무의미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성철의 귀는 온통 안방문 너머로 쏠려 있었습니다. 신발장에서 들려오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것은 거친 숨소리와 뒤섞인 짐승의 신음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성철은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모임에 나갈 때만 해도 들떠서 연분홍색 립스틱을 바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내는 거실 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칫했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며 감정을 갈무리하는 데만 익숙해진 그였습니다. 울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여주는 법을 그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왜 그래? 라며 퉁명스럽게 묻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혜의 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러움이 켜켜이 쌓여 화석처럼 굳어버린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아주 깊은 구멍에서 올라오는 소리 같았죠. 성철은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자
현관벽에 기대어 얼굴을 파묻고 있는 정혜의 작은 체구가 보였습니다. 성철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못된 말이라도 했어? 왜 거기 그러고 있어? 정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목소리로 끊어질 듯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오늘 거기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다들 자기 이름으로 빛나는데 나는 당신 그림자로. 애들 뒷바라지하는 기계로만 살았어. 내 이름이 강정혜인데 세상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정혜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오늘 처음으로 무서웠어. 내가 죽어도 세상은 내가 누군지 기억도 못할까 봐. 당신한테 나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일 뿐이잖아. 성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내뱉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퇴근하면 차려진 밥상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가 입은 옷이 낡았는지 그녀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던 자신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성철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혜원 씨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성철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는 잿더미 같았습니다. 그는 문득 서재 구석에 처박아둔 낡은 상자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속에는 정혜가 참아 버리지 못했던 그녀의 찬란했던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가 잠든 깊은 밤, 성철은 서재 창고 깊숙한 곳에서 해진 종이 상자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상자 위에는 뽀얀 먼지가 내려앉아 세월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가장 먼저 성철을 맞이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의 정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을 한 몸에 받으며 입을 크게 벌려 노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정혜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로지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을 가득 채우던 당당한 소프라노였습니다. 성철은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했던 아내에게 성철은 노래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라며 그녀의 꿈을 뒤로 미루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손때 묻은 악보집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공목 옆에는 정혜가 연필로 빽빽하게 적어놓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숨을 깊게 들이쉴 것.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부를 것. 그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던 성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이 악보들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노래할 날을 꿈꾸며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성철은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공직 생활 내내 서류를 만지고 도장을 찍으며 가족을 부양해왔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 한구석이 이토록 시들어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아내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한참 동안 내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오래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젊은 시절 그토록 존경했던 합창단의 김 지휘자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지낸다는 소식을 들은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성철은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그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는 성철의 얼굴에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성철은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상대방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오자 성철은
평생 해본 적 없는 낮은 자세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늦은 밤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강정의 남편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염치 없지만 제 아내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철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절실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이름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가 생애 처음으로 내딛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철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침묵을 견뎌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는 땀이 배어 나왔죠. 은퇴한 지 오래된 김 지휘자에게 밑도 끝도 없이 아내를 다시 무대에 세워달라는 요청은 어쩌면 무모한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란다 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어제 밤새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제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이름 석 자도 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그 사람 목소리를 뺏어온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 번만 그 사람이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성철의 진심이 담긴 호소에 김 지휘자는 낮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 노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20년이나 쉬었다면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참 귀하군요. 마침 이번에 혜원 씨 문화제에서 은퇴 단원들을 주축으로 한 작은 무대를 기획하고 있긴 합니다. 성철의 눈에 번쩍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지휘자는 정혜가 직접 연락하게 하지 말고 자신이 우연히 연락한 것처럼 꾸미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의 자존심을 배려한 성철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성철은 한동안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쉬운 전화 한 통을 왜 20년이나 걸려서야 했을까? 성철은 자책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주방으로 가 서툰 솜씨로 쌀을 씻었습니다. 평생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왔던 그가 처음으로 아내를 위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밥솥이 김을 내뿜으며 돌아가는 동안 성철은 안방문 너머로 아직 잠든 아내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정혜는 아마 꿈속에서도 여전히 이름 없는 누군가로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곧 걸려올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성철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된장찌개 냄새가 적막했던 집안 공기를 조금씩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혜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달그락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부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오자 평소라면 신문을 보거나 TV 앞에 앉아 있어야 할 성철이 식탁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투박하게 썰린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와 조금은 질게 지어진 밥이 놓여 있었죠. 정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철은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성철은 찌개 냄새를 맡는 척하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찌개가 좀 짠 것 같긴 한데 일단 앉아봐. 당신 어제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었잖아. 정혜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자 소금기 가득한 된장 맛이 혀끝에 닿았습니다. 평소라면 무슨 찌개를 이렇게 짜게 끓였냐며 타박했을 정혜였지만 오늘따라 그 짠맛이 묘하게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조용히 채웠습니다. 그때
정혜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식탁 위를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죠. 정혜가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혜는 전화를 귀에 대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강정에 맞습니다만 누구시라고요? 아, 지휘자 선생님. 선생님이 여긴 어쩐 일로? 정혜의 눈이 크게 써졌습니다. 김 지휘자는 이번 혜원시 축제 때 다시 찾는 목소리라는 특별 공연을 준비 중인데 정혜의 맑은 소프라노가 꼭 필요하다며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예전 단원들을 수소문하다 겨우 번호를 찾았다는 말도 덧붙였죠. 전화를 끄는 정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신데 내 목소리를 잊지 않으셨대. 정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성철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 어린 설렘을 보며 자신이 건넨 어젯밤의 전화 한 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정혜는 아직 이 모든 것이 남편의 간절한 부탁으로 시작된 일임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거실 구석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성철이 몰래 꺼내 보았던 그 낡은 상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정혜의 시간이 20년의 잠을 깨고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바뀜 사이로 정혜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혜는 거실 한복판에 낡은 악보집을 펼쳐 놓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로 손가락을 가져다 대니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선율들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김 지휘자가 건넨 곡은 이탈리아 가곡 넬라 판타지아였습니다. 환상 속에서라는 그 제목처럼 정혜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결만 같았습니다. 정혜는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첫 음을 내뱉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의 공백은 냉정했습니다. 맑게 뻗어나가야 할 소리는 탁하게 갈라졌고 높은 음역대에 다다르자 숨이 가빠와 금세 끊겨버렸습니다. 정혜는 허탈한 표정으로 악보를 덮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무대 위에 소프라노 대신 앞치마가 익숙한 초라한 노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뒤편에서 성철의 투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사온 검은 비닐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성철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왜 벌써 포기해? 당신 원래 한 고집하잖아. 목소리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하면 되지. 자, 이거 목에 좋은 도라지청이니까 좀 챙겨 먹고 해. 정혜는 깜짝 놀라 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집구석 시끄럽게 무슨 노래냐? 며 눈치를 줬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철은 오히려 정혜의 연습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남편이 사온 도라지청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악보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나지 않아도 끝까지 입모양을 맞춰보며 눈으로 노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날부터 혜원 씨의 작은 아파트에는 매일같이 낯선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사를 외웠고 시장에 가는 길에도 흥얼거리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성철은 아내의 연습 방해가 될까봐 거실 TV 볼륨을 줄였고 가끔은 정혜의 등 뒤에 서서 서툰 박자에 맞춰 손장단을 쳐주기도 했습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정혜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느꼈던 자격지심이나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은 어느덧 노래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닌 한 곡의 노래를 완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강정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혜의 목소리는 조금씩 옛날의 청아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성철은 그런 아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를 메우던 무거운 침묵은 이제 음악과 작은 대화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온 구민회관의 대기실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의 여성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진정시키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 조명의 열기가 벌써부터 등 뒤를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정혜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스피커를 타고 회관 전체에 울려 퍼질 때 정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당당했습니다. 눈부신 조명 때문에 객석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어두운 객석 어딘가에서 평생 자신의 그림자로만 살기를 강요했던, 그러나 이제는 기꺼이 자신의 조력자가 되어준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소절이 터져나오는 순간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이 묻어 있어 예전보다 깊어진,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어 더욱 절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선율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고 마지막 음이 공중에 흩어질 때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폭포수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정혜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그녀의 눈가에 그제야 참았던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자신을 되찾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공연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정혜를 맞이했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아래 낡은 점퍼 차림의 성철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아내를 보며 쑥스러운 듯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참 예쁘더라. 강정의 소프라노 고생 많았어. 정혜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성철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혜원 씨의 밤길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혜의 가방은 더 이상 낡아 보이지 않았고 성철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서 하나로 겹쳐지며 길고 길었던 아내의 이름 찾기 여정은 따뜻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당신만의 빛나는 이름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